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시 멘토링을 맡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총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될 키워드들, 그 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학종으로 수시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내신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수능도 빼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수능과 관련된 내용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저 역시 슬럼프를 겪은 기간이 있어가지고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렇게 총 5가지의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기 있는 모습이 지금의 저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저 맞고요.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일반고를 졸업을 했고요. 저는 이따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텐데, 저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석 졸업을 해서 그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 저는 자유전공학부에서 지금 2가지 전공, 정보문학이라는 전공,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이렇게 2가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전공학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지금 뭐 학과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입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학 전 이렇게 총 5가지의 원서를 넣었고요. 서울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를 넣었고 연세대학교는 총 2가지의 원서를 넣었어요. 국제학부 같은 느낌인 언더우드, 그다음에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2가지를 넣었고 고려대학교도 정치외교학과를 넣었는데 제가 고려대학교에만 저기 뒤에 1차 합이라고 써놨죠. 네, 제가 고려대학교는 최종 합격을 하진 못했는데 왜 그랬냐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랑 면접 날짜가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려대를 선택하지 않고 연대를 선택을 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 일반형을 넣었습니다. 제가 뒤에 다 전형을 써놓은 이유는 이따 뒤에서 제가 전형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개인마다 다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 입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입을 성공하기 위한 키워드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일단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시와 정시를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 물론 이게 고3, 고2, 고1 상황이 다 다를 거고 내가 현재 받아놓은 내신 점수가 수시로는 대학을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시로 틀어야 되는 경우는 많은데 이게 극단적으로 내가 수시를 너무 폭망했다라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병행을 하는 게 저는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정책이 바뀌어서 정시로 뽑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긴 해요. 근데 수치로 봤을 때 아직 수시로 뽑는 인원이 많고 됐다, 됐다. 네. 수시로 뽑는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수시로 대학을 준비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모의고사는 여러 번 보지만 수능은 한 번밖에 안 보잖아요. 1년에. 그 다음에 그 한 번의 시험으로 여러분들의 결과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 생각을 갖고 나 수능 정시입한데 잘할 수 있겠지라는 불안함을 안고 입시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시와 정시를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학의 문턱을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마음가짐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는 솔직히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고3 정도 되면 내신 문제도 수능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 2개를 나눠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함께 약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아래에 학종 중심이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네, 저는 제가 앞에서 말한 5개의 전형이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학종 중심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점수도 보고 그다음에 그 교과 외 활동이라고 하죠. 비교과 활동 이런 내용들도 보는 전형인데 이렇게 점수들만 보는 전형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내신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좀 승산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진 않더라도 내가
내가 교과의 활동, 좀 이렇게 활동적인 부분에서 나의 내신을 커버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게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학종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게 조금, 네, 문턱을 좀 낮추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좀 이렇게 복잡하지만 제가 키워드를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저기 학교 수업부터 해서 학원, 과외, 인강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부등으로 엄청 많이 표시를 해놨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수업입니다. 막 인터뷰 같은 데 보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게, 어, 시험 출제자는 누구? 라는 키워드가 있죠. 당연히 시험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내가 막 밤에 학원 다니고 과외 다니고 나 혼자 인강 듣고 이러느라 오전 이렇게 등교를 해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놓친다면 되게 알맹이를 놓치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학교 수업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내신을 준비할 때 그 다음에 각 학교마다 방과후 수업이 열릴 거예요. 근데 다른 학교의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방과후 수업이 과목별로 되게 다 열리거든요. 근데 방과후 수업 때 되게 내신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각 과목별로. 왜냐하면 방과후 수업의 취지가 이제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험 출제자가 선생님이시니까 중요한 부분을 한 번씩 더 언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학교 수업보다도 아마 방과후 수업에서 더 강조하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내가 학원을 하나 더 신청하기보다는 방과후 수업을 하나를 더 신청해서 선생님과 교류도 맺고,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 들으면 아니, 그 생리부에도 기록이 되니까, 여러모로 방과후 수업을 듣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기에서 얻어간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과후 수업이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주도 학습. 이게 학교 수업에서 배운 부분을 이제 내가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는 이제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거고, 이제 이거를 저의 머릿속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신에서 필수는 자기주도 학습이다. 네. 보통 요즘 말로 재능충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재능충은 생각보다 내신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재능충이라는 단어는 조금 정시랑 어울리는 키워드인 것 같고, 내신과 같은 경우에는 노력의 영역이 아무래도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과목 수가 엄청 많기도 하고, 이게 3년이라는 결과가 바로 대입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내가 이렇게까지도 했는데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그런 부분들은 저 뒤에 좀 타 공부 방법으로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굳이 꼽자면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써놨는데요. 물론 둘 다 하면 베스트긴 하겠죠. 근데 저도 입시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면 무조건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습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수학 선행을 많이 하죠. 수학 선행을 좀 해놓으면 그래도 이제 학기 중이나 그럴 때 다른 과목들에 좀 집중을 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게 복습을 하지를 않으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력의 영역이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즉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신 점수는 잘 못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내신 과목이 막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11과목씩 보고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리듬을 놓치면 이게 그 리듬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복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도 제 얘기가 계속 끊겨서 들리나요? 그 채팅으로 끊긴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괜찮으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키워드는 내신입니다. 제가 1.04라는, 네, 1.04라는 숫자를 적어놨는데, 저 내신 점수가 제가 졸업할 때 최종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왜 적어놨냐면 막 자랑한다고 적어놓는 게 아니라, 내신을 여러분들이
최대치로 끌어올려놔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을 쓰실 수 있고, 이게 되게 기적적인 사례들이 많잖아요. 내가 내신이 되게 낮은데 자소서를 잘 써서 붙었다. 아니면 내가 이런 뭐 수상 활동이 잘 붙어서 붙었다. 이런 입시 썰이 되게 종종 들리곤 하는데, 그건 정말 종종 들리는 얘기인 거고,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내신 점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후보군 안에 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종을 준비하신다, 수시를 준비하신다 하면 무엇보다도 내신 점수를 제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학교마다 산출되는 비율이 달라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33, 그 1학년, 2학년, 3학년의 비율이 다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서울대를 제외하고 웬만한 학교, 연대부터 고대 이렇게 딱 쭉 시작해서 웬만한 학교들이 2대 4대 4 이런 식으로 2, 3학년의 비율을 되게 크게 둬요. 그래서 지금 몇 학년 학생분들이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1학년 때 내신이 약간 좀 안 좋았다고 해도 이게 2, 3학년 때 충분히 커버를 할 기회가 많으니까 절대 나는 정시파다라고 돌연 선언하지 마시고 최대한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학년 때 내신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은 과목들이 몇 있었어요. 막 수학 같은 경우에 5등급도 있었고, 그런데 2, 3학년 때 완전 몰입을 해가지고 거의 1.0 수준으로 다 맞춰가지고 결국 서울대학교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 친구도 학종으로. 그래서 내신 점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전형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학종 이런 말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학교의 모집 요강을 찾아보면 그 수시, 학종에도 되게 많은 갈래로 전형이 나눠지거든요. 어떤 거는 성적을 더 많이 보고, 어떤 거는 뭐 수능 최저가 조금 높은 대신에 그 내신 점수가 조금 낮게 들어가고, 어떤 거는 뭐 면접이 없고, 어떤 거는 최저가 없고, 이렇게 전형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전형 말고도 특별 전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전형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공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과 홈페이지를 좀 많이 봐야겠죠. 이게 또 학교마다 전형이 너무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에 맞춰서 학교에 맞춰서 전형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보배를 위해서는 꿰 구슬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속담정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죠. 네, 구슬을 깨워야 보배가 되는데, 우리가 보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구슬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대입을 위한 구슬은 뭐냐? 저는 바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내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딱 이렇게 말하면 교내 활동, 교회 활동 이런 거겠죠. 교내 활동을 지금 저가 입시했을 때랑 비교해서 그 생리부에 넣을 수 있는 단어 수가 적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놓으시면 그만큼 쓸 거리가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가고 싶은 학과가 바뀌어도 선택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갈아 끼기를 하면 되는데, 쓸 거리가 없어서 겨우 하나한 활동을 지어 짜내는 거는 너무 힘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여러 개 3년 동안 해놓으시면 이게 되게 이렇게 네트워킹 되는 것처럼 연결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내가 1학년 때 A라는 활동을 했는데 2학년 때 B라는 활동으로 이어졌고, 이게 결국 C라는 3학년 때 한 활동으로 이루어져서 나의 성장 곡선이 이렇게 꽃피어갔다 라는 성장 스토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일단 교내 활동은 필수적으로 손을 들고 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된다면 교회 활동도 함으로써 좀 동기부여도 얻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성공적인 학종 준비 전략, 제가 위에도 말했던 건데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매일매일. 저는 보통 나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생각했을 때 후회 없이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굳이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20살이 돼서
나 이때로 못 돌아갈 만큼 나 너무 열심히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학종 준비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학종 준비 내가 내신은 어떻게 챙겨요? 라고 말을 하면 네, 일단 공부 방법이 모두 다 다르긴 한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노트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 정리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 뒤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지만 활동 참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막 난 되게 소심한 편이고 MBTI I고 나는 말을 잘 못 걸어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선생님이랑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생기부에 좋은 말 한마디라도 더 적어주시고 뭐 필요한 교재라도 선생님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저 친구 수업 되게 열심히 듣네 라고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네트워킹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형을 잘 알아보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험 기간에 계획을 세우면서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되고 왜냐면 이게 수능은 과목이 그래도 비교적 적은 편인데 내신은 과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계획이 없이 맨땅에 헤딩을 하면 이게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과목별로 어떻게 노트 정리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하라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저의 경험담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한번 쭉 적고 그에 맞는 해설을 쭉 저는 이렇게 옮겨 적는 편이었어요. 이게 손이 진짜 아프긴 한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실 때 이게 어느 페이지에 있고 어떻게 적혀져 있다라는 게 뭔가 이렇게 스캐너처럼 공부가 돼가지고 저는 국어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했고 탐구 과목 지금은 정치와 정법으로 바뀐 것 같은데 법정 같은 과목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워드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대단원 적고 소단원 적고 이제 키워드마다 그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색깔을 되게 적게 쓰시는 편이긴 한데 저도 3학년 돼서 많아진 거거든요. 검정색은 베이스, 빨간색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파란색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 네, 초록색은 예시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분들만의 뭐라 그래야 되지?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공부할 때 되게 찾아보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도 붙여가면서 이렇게 그 노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제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어디서든지 암기를 할 수 있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 막 세지 펴서 지도 그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고 오답 노트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부분 문제 오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틀렸다 라고 오답 노트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계획 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보는 과목을 쭉 나열을 해놓고 여러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 이때니까 이때 전까지는 이만큼 최소한 3번은 봐야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알아서 써놓으시고 이 계획을 다 지키신다면 아무래도 목표한 점수와 목표한 등수는 여러분들께 선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시 수능을 물론 보기는 했지만 완전히 몰입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수시 포커스긴 하니까. 하지만 정시도 봤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병행을 하는 게 포인트고 국어는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굉장히 힘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작품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그 교재는 매삼비 아니면 20분 모의고사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가볍게 풀 수 있는 이런 걸로 되게 늘 업데이트를 해놔야 되는 과목인 것 같고 수학은 제가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최고 난도 문제 30번이나 아니면 17번 이런 문제들은 버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 맞추려고 나머지를 이거 문제 맞힐 시간에 나머지의 문제들을 더 많이 맞출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죽어도 못 맞힌다라고 하는 거는 과감하게 왜냐하면 저희는 등급이 중요하니까 과감하게 저런 문제는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30번 문제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푼 적이 없고
근데도 네, 등급은 잘 나왔죠.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해놨으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무조건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듣기는 약간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만점을 맞추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연관대지라 있는데, 연결사, 관사, 대명사, 지시사 이렇게 네 개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영어 점수는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탐구 과목으로 넘어가면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사회 탐구 과목을 봤는데 마지막만 좀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신 과목과 맞물리거나 아니면 나의 성향에 따라 선택만 잘하면 탐구 과목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학습 기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이랑 잘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교 과정을 다 들으면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나온다 싶으면 이제 막바지에 급하게 인강을 몰아듣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슬럼프 얘기를 할 텐데요.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절대로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모님이 공부를 시킨 편은 아니라 제가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있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때 자리에 앉아있는 한 시간 한 시간이 되게 고통스럽겠죠. 왜냐면 내 친구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밖에 가서 축구하고 있고 놀고 있고 한데 지금의 1년이, 지금의 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20살이 되고 앞으로의 1년들을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조금, 그렇구나라고 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엄청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찾아보면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공부의 시작은 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또 상충을 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하고 싶은 거는 노는 거고 해야 하는 거는 공부겠죠. 그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더 집중을 해야겠죠. 왜냐면 하고 싶은 것은 대학 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하는 것과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과목으로 따지면 영어 과목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영어 과목을 좋아하고 해야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해서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좀 직접적으로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저는 학교 행사 영상들을 봤어요. 학교 축제 영상들을 보고 특히 연고전 영상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서울대 축제가 있긴 하지만 그때 영상이 많진 않았고 되게 노잼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물론 지금 해보니까 그렇게 노잼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되게 연고대 응원전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동기부여를 정말 많이 얻었고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기서 어깨 흔들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교 탐방을 저는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 프로그램에도 있었고 학교 탐방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그거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랑 되게 견학을 간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되게 집중 안 되고 공부하기 싫을 때 내가 원하는 캠퍼스 가서 학식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가서 책은 안 봤던 것 같고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래서 나도 여기 학생인 것처럼 그냥 그 사이에 껴서 공부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왔다 갔다 온 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학교를 가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유 있는 공부, 내가 이 학교와 이 학과를 왜 가야 하나를 항상 이렇게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과 홈페이지 자주 방문하시고 학과마다 SNS가 다 열려 있거든요. 요즘은 인스타 같은 경우. 그래서 이 학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걸 공부하는구나 라는 거를 되게 지속적으로 보면서 계속 동기부여하고 그 학과에 노출되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대 아로리라고 적어놨는데 저기가 서울대 입시에 되게 꿀 정보들이 많은 페이지거든요. 뭐 실제 자기소개서 사례들도 있고 내신 점수들도 이렇게 쫙 리스트업 돼 있어가지고 저기 입학처 아로리 페이지 들어가면 좋은 정보들 되게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될까 싶어서 제가 가져온 건데 저의 내신이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저의 합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멘토링 행사를 듣고 난 이후에 동기부여를 열심히 받으셔서 이러한 점수들, 그 다음에 이러한 합격증이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이 손에 안을 수 있기를 네,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